최고위원회를 위해 새만금을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에 도민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전북도민을 무시 말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유족들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던 전기안전공사 연수원이 논란 끝에 정읍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5.18 기념식장에서 거센 항의를 받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이 오늘은 새만금을 찾았습니다. 전북의 민생 행보를 위해 찾았다는데 새만금에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도민들 역시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는 자유한국당의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새만금 방조제 3.3센터. 민중당 전북도당 당원들이 입구에서부터 줄지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쳐댑니다. 황교안을 구속하라! 민중당 해체하라! 한국당 최고위원회 지도부가 도착하면서 구호는 한층 거세집니다.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책임자가 동학농민혁명의 땅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감히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인 전북당에 오다니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장 입구 현관 앞에서는 군산 시민들이 1인 시위에 가세했습니다. 강한 저항과 항의의 상징으로 동물 사료를 아예 포대째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개사를 먹고 가! 황교안을 구속하라! 5.18 망언으로 광주에서 모욕을 당한 황 대표가 서죄도 없이 전북을 다음 방문지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특히 격앙됐습니다. 전라북도 분들을 그냥 아주 너무 우습게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시민들이 조금 더 항의 좀 확실히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겠다.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의 방해에도 물리적 충돌 없이 끝난 도민들의 항의 시위는 황교안 대표 방문이 거듭될수록 조직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민생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두 번째로 전북을 찾은 건데요. 이번에는 현장 최고위원회까지 열렸는데 정작 전북 경제에는 대안도 없이 정치 공세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장 최고위원회가 새만금 방조제 3.3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전북 경제 지원 방안에 기대가 높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스케치 그만하세요. 지역의 현장을 찾은 최고위원회라면서 정작 관심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규탄과 5.18 기념식 같은 정치 공세에 치우친 겁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전북 경제가 어려워졌다면서도 이미 알고 있는 현상만 나열했을 뿐 대안은 없었습니다. 약속한 공약은 10개 과제 30개 세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추진이 미흡해서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요 의제에 오른 새만금 태양광 사업마저 때늦은 쟁점화도 모자라 이념 공방으로 연결하는 무리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이념 경제 정책인 탈원전 거점 지역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큰 우려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경제성은커녕 주민 동의도 얻지 못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다 반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가 끝났습니까? 주민들이 다 태양광 만드는 거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까? 개발 부분의 30%가 주민 참여하기도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주민들이 과연 원하는지. 황교안 대표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까지 돌아본 뒤 지난 3일 전주역 규탄 대회에 이어 도내 민생 투어 대장정 두 번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수술 3일 만에 숨졌습니다. 도내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인데 유족 측은 병원의 안이한 진단으로 사망했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군산에 사는 47살 김모 씨는 지난 14일 군산의 한 의료원에서 난소의 혹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몸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시경 장비를 몸속에 집어넣는 복강경 수술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수술을 끝낸 의료진은 김 씨의 수술이 잘 끝났다고 했지만 예후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의사가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고 와서 검사 결과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장이 약간 마비가 왔다. 그리고 가스만 찼다. 복통을 호소하던 김 씨의 심장이 갑자기 멈춘 건 지난 17일 새벽. 황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3일 만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병원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되게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의사가 움직이라고 했잖아요. 움직여야 풀린다고. 그래서 자꾸 운동을 시켰죠. 무슨 운동을 했어요? 거기 한 바퀴 도는 거, 걸어 다니는 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비공식 1차 부검 소견은 김 씨 사망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니었던 김 씨의 대장에서 작은 구멍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부검하는데 보니까 장에 구멍이 있더라는데 그게 사인이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조사를 해봐야 한다.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이제서야 복부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판단 착오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좀 아프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생각을 이제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장 천공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장 마비에 이제 그쳐서. 일단 경찰은 국가수로부터 부검 결과를 받아본 뒤 해당 의료진을 입건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의 산하기관인 전기안전교육원이 전북으로 옵니다. 온다 못 온다 몇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정읍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확정한 겁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전기안전교육원. 공사 내부 직원의 보수교육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전기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100여 명을 수용하는 기숙사와 실험실습시설에 연중 꾸준히 교육생이 이어집니다. 강원도 산불도 크게 났고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정기성 화제로 지금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 필요성은 확실히 좀 많이 있다고. 전기안전공사는 이 아산교육원을 지난 2017년 정읍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1년 뒤 유야무야 됐습니다. 공사 내부적으로 전북 이전을 포기했다는 우려까지 나왔는데 최근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본사가 있는 전북으로 동반 이전에 시너지를 높이고 연수원 시설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데 노사가 동의한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을 마무리 지었고요. 올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예정보다는 2년 늦은 2023년에 정읍시 신정동 첨단 산단으로 이전이 완료될 전망. 하지만 예산 500억 원이 확보되면서 부지는 현재 3배, 수용 인원도 1.5배 늘고 충실한 교육시설도 완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재를 더욱더 확보하고 V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교육원 주변 부지에 전기안전 실증단지도 조성할 계획이어서 관계자의 방문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 논란 끝에 확정된 교육원 이전, 전라북도가 전기 산업의 메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집단 암 발생의 근원지로 지목돼 온 익산 장전마을 비료공장을 철거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이달 안에 비료공장과 마을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외지업체에 경락된 익산 장전마을 비료공장 10,000제곱미터가 공공생태공원으로 변모됩니다. 익산시는 현재 시설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비료공장을 9억 3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공장 소유주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매수해서 폐기물을 완전 처리하고 그걸 환경공원으로. 당초 비료공장은 물류창고로 사용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점을 인식하고 익산시가 뒤늦게 매입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비료공장을 철거하고 생태공원화하는 데만 매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지난 연말로 예정된 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암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역학조사가 정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올바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온 이런 상황들을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30명 가까운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상황에서 비료 공장과의 인과관계가 드러나거나 부실한 행정 행위가 있었다면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입니다. 장전마을 사태가 비료 공장 생태 공원화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역학조사 여하에 따라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북대 교수 자녀 논문 끼워 넣기 논란과 관련해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문제가 된 이모 교수의 논문에 두 자녀뿐 아니라 다른 고교생이 공동 저자로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교수를 입건하는 한편 또 다른 입시 비리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도 전북대의 논문 실태 조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대학에 재조사를 지시하고 특별 감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민간 위탁 청소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허욱희 전주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청소 대행업체 토우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연관 업체인 모 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토우와 이 연구원의 주소가 같고 임원이 중복돼 있어 사실상 셀프 용역이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북 소상공인 대표자 협의회 등 오늘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브랜드 매장이 개점할 경우 주변 상점이 폐업 위기에 몰릴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상인 보호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마트는 지역 상인과 협상이 결렬되자 오는 23일 전주 송천동과 삼천동에 가맹점 형태의 매장을 개점하기로 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추진이 타 시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다음 달 안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대기업을 유치하는 구미형 일자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MS그룹 컨소시엄을 통해 일자리 모델을 추진한 전라북도는 군산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MS그룹 컨소시엄이 전기차 생산 채비를 본격화합니다. MS그룹 컨소시엄은 오는 7월 군산 공장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뒤 시험 가동을 위해 군산대학교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인력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82%가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MS 기업 투자로 군산의 자동차 기업 직접화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전북 문화관광재단이 미숙한 교육 합격생 처리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전북 문화관광재단은 이달 초 지역 문화인력 양성사업 교육생의 합격자를 정정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